오늘은 최근에 외국인들이 계속 대규모 매도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잘 버티다가 이제 어제 1600이 깨지고 1500대로 들어섰는데, 이 외국인 매도 물량을 받아주는 게 기관이 아니고 모두 다 개인이었다는 점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우려를 하고 싶은 마음에 다시 동영상을 올립니다.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잡아가지고 상승하면 그때 이제 주식을 사겠다. 특히 이제 대형 주식인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규모로 매수를 친 다음에 나중에 무엇인가 다시 되팔면 이제 이익을 좀 많이 얻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이전에 올렸던 동영상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일단 무조건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은요, 이게 이제 미국의 식사 예약과 관련된 건데, 3월 들어서 예약에 대한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100%까지 내려왔으니까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증가가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태를 보면 아예 식당이 통통 비어 있는데, 미국도 이제 그런 사태로 계속 진행될 거고, 문제는 이러한 사태가 언제 끝날지 현재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물론 지금 정점을 쳐서 이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잡히게 되면 이제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 정점까지 가지도 않은 상태고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지금 이런 거리두기라든가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사회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도록 막히는 이러한 현상들이 향후에 이 기업에 대한 이익 전망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들,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뉴스 보도를 계속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주식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익을 얻지 못하니까 주식을 사서 향후 이익을 얻을 걸 기대하고 이제 주가가 올라갈 거다, 이런 예측이나 기대가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게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패닉으로 인해서 10조 달러에 해당하는 회사채들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이제 하이힐드 관련된 채권하고 국채의 스프레드 관계를 보여주는 건데, 잘 보시면 이제 경기 수축금리 급등하죠. 여기 잘 보시면 최근에 급등한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가 이제 15년 하반기에서 2016년 상반기에 있었던 글로벌 미국의 경기 수축의 위험성이 가장 크게 대두됐던 시기에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올라갔던 거예요. 최근 보시면 상승 속도도 강하지만 이미 정점을 치고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 속도가 지금 둔화되지 않고 있고 방향은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이힐드 채권이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이 하이힐드 채권 시장에 계속 대규모로 매도를 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급등하고 반대로 수익률은 상승하기 때문에 이 스프레드가 계속 급격히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유가도 있는데, 러시아하고 사우디가 감산나비가 불발되면서 이제 60달러대에 있던 게 30달러 초반까지 급락했는데 다시 20달러 초반대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제 향후 이 유가가 더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이 유가가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에 40달러 후반대, 30달러 중반대 이렇게 해서 셰일 오일과 관련된 BEP가 그 정도 수준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30달러 초반대 유가가 있을 경우에 대부분의 미국의 셰일 산업 관련 기업들이 파산할 거라는 예측이 현재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결과적으로 미국의 셰일 산업에 대한 회사들은 대규모로 파산하게 되고,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실업이 양산될 거고, 또 그거와 관련돼서 발행된 채권들, 특히 하이힐드 채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들이 모두 다 금융시장에서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이거는 무디스에서 이제 연구 보고서로 낸 건데요. 이 내용하고 좀 다르게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거는, 이거 같은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현재 레이팅, 그러니까 미국 회사들이 하이힐드 본드를 발행했는데 2007년보다는 현재 레이팅, 그러니까 신용등급 분포가 좀 덜 위험하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트리플 C A 있는 게 이 정도 수준인데 지금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죠. 그 다음에 싱글 B 수준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것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하지만 이제 BA 수준 같은 경우에 이게 더블 B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그게 여기서 있다가 이제 높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신용등급 중에서 투기등급성 채권의 신용등급 중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게 가장 많이 반영돼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투기등급성 채권이 요동치기 시작하면 이거 세 가지 모두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있는데, 보시면 예전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에는 트리플 A의 발행이 많았죠.
근데 여기 보면 싱글 A가 그다음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트리플 B가 많았는데 지금은 트리플 B가 제일 많아요. 근데 이게 가장 큰 위험이 뭐냐면 지금 뭐 예를 들면 이 트리플 B, 투기 등급성 체크 바로 앞에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발행한 뭐 예를 들면 항공,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에너지 관련된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위험할 수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해외 여행이나 이런 것도 또 막혀 있고 그다음에 뭐 서로 국가 간 운송이나 이런 것도 다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트리플 B에 있는 그 회사들 중에서 뭔가 그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 트리플 B의 채권이 더블 B나 이렇게 투기 등급성으로 뚝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금융기관이나 그 기관에서 투자한 적격 그 등급에 투자한 그 펀드에서는 이 트리플 B 채권들 전부 다 일시에 매도를 쳐야 됩니다. 그 물량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사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물량도 상당히 많은 편이고 그래서 옛날보다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트리플 B가 이렇게 돼서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이것이 채권 시장에 매도 압박으로 발생해서 이제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향후의 뉴스는 사실 신용등급 강등에 관련된 뉴스하고 그다음에 이 스프레드가 급등하는 이 두 가지 현상이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오일과 관련된 게 이게 $30 중반을 넘어 $40대까지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셰일 산업의 파산은 뭐 불에 보듯 뻔한 사태인 거고요. 그럼 과연 이게 언제 끝날 거냐? 사실 모든 글로벌 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경제는 항상 경기가 순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 순환 과정 중에서 두 번의 그 착시를 겪는데요. 그 경기가 정점에 이르려면 과거에 그 경기가 수축됐던 기억이 사라지고 주식이 폭락됐던 기억이 사라져요. 그래가지고 주식 그만큼 폭락될 거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경기는 매번 순환하고요.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마다 매번 연준이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거기에 실패한 것을 반복해 왔어요.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실패할 걸 반복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다만 그 버냉키하고 그 제닛 옐런 의장이 과다하게 그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걸 제롬 파월 의장이 그러니까 그 짐으로 짊어지면서 사실 독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기 순환 과정에서 이렇게 재고가 조정되고 이 조정 과정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지 다시 한번 이 재고 조정 끝난 이후에 생산이 활력을 받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잘 보시면 경기 수축 국면에 기준금리가 굉장히 빠른 폭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이 경기 수축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건 사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실업률인데 이 실업률이 일정 수준 그 좀 하락하는 국면에 있을 때 작업이 진행되는 겁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경기 수축 국면이 쭉 있을 때 기준금리로 여기 해볼까요? 쭉 기준금리 내려주는데 여기 실업률이 쭉 올라갈 때 이제 빠른 속도로 확 내려주기 시작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터닝에서 쭉 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실업률 빠른 속도로 내려주는데 지금은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실업률은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리는 이미 기준금리는 이미 바닥까지 곤두박질 친 상태예요. 즉 향후에 실업률이 올라갈 때 이 기준금리는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글로벌 금리이기 때는 이렇게 상승할 때 굉장히 5.25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준 이후에도 안 돼서 QE1을 그때 진행했는데 지금은 금리를 다 내린 뒤에 이미 QE1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은 과연 연준이나 재정정책을 하는 것들이 그 경기를 방어하는데 쓸모있게 도움이 될까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의심스럽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어느 순간에 이 하락폭이 멈추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멈춰지려면 우리가 생각하기가 싫지만 결과적으로 주식이 이렇게 반토막이 나서 수급이 균형을 맞추는 고시가 되기 전까지는 주식시장은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다시 하락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걸 하락하게 만드는 이유는 앞에서 보셨던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 전망,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신용 등급이 셰일 산업이 파산하고 실업률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신용 등급이 강등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발생하면서 그것이 다시 주식시장을 밀어내서 결과적으로는 반토막 수준까지 내려가야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지금 내려간 것도 아니라고 보셔야 됩니다. 1590대 있는데 제가 예측하는 건 1300대 전후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 2019년도 하반기에 PB분들 교육을 하면서 제가 과연 언제까지 밀릴 수 있을까요? 이번에 그 주식이 하락하게 되면 그때 가장 많이 예측하셨던 분들이 2011년도 8월 달에 하락했던 한 1650선 전후라고 얘기를 했었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1300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표정이었어요. 이제 그때 예측했던 1680은 50은 이미 깨졌고 앞으로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외국인의 매도 주식을 받고 계신 개인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 투자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여기서 거론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는 미래의 판단이 날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조금만 소견을 드린다면 방망이를 짧게 잡고 운영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향후에 큰 폭의 하락 손실률을 볼 거를 대비하면서 일부 수익을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방법이 현재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